안녕하십니까. 을 꼬박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북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참 궁금하죠. 그런데 이번 주말에 북한이 중앙군사위원회 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 등장해서 키가 2m짜리 장대기 들고 뭔가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그 김정은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볼 때마다 좀 다르게 생겼는지 안 하죠. 뭔가 이야기에는 좀 굵은 주름이나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복합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인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가계부채가 대역이다 이런 이야기에 정말 빈말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994년의 대자보입니다. 북한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가라는 건데요. 1954년 8월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에게 권력이 이양되면서 유혼통치를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절이죠. 그때 김정일이 살기 위해서 굉장한 강경책 벼랑 끝 전술을 추구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기가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김정은이 가장 나에게 핵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 김정은의 메시지는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5개월 만으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4명이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좀처럼 한반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미국 워싱턴을 겨냥한 핵몸값 높이기인 동시에 한국에는 24 조치의 사실상 폐기 선언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북 유화 메시지에 별 관심이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라고 언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한다. 우리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한다. 이건 뭐냐 하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한다. 이 전략무력이란 말 바로 핵무기란 말입니다. 핵무기를 고도 의도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했다. 바꿔 말하면 핵무기에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지금부터 핵무기 장전하고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마련하겠다 하는 엄청난 무지막지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7기 4차 확대 중앙군사위의 주요 의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주 대외 강경 정책을 발표했고 그리고 큰 폭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결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신문을 분석해보면 공화국 무력을 군사 정치활동에서 나타나는 편향성 개선 방안과 조직 개편합니다. 당혁명적 군사노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향 그리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의 고도 변동 상태 유지 방안, 포병화력 타격 능력의 결정적 강화를 위한 중요 조치 결정,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일부 위원회 소환 그리고 부선 리병철 부위원장이 새로 임명되고 박정존이가 차수로 진급하고 정경태 인민보안상의 대장 칭호를 받죠. 그리고 이 무렵 기관의 주요 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그리고 자동으로 인사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새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아주 강경한 대외군사 정책을 천명하는 동시에 진급한 산업시켜주고 그렇게 다독일 때 좀 다독이고 왜군과 지금 이미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상이라고 하죠. 여기에 힘을 뺐는데 여기에 기급을 좀 더 높여주고 달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사했다.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고 위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 3차 회의 때 이렇게 보고를 했던 이중앙 군사위 위원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5달 만에 14명의 위원들 중에서 5명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리바이어던이나 태종수 최부일 이런 사람들은 아예 잘려지고만과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이죠. 인사권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감찰권 다 가지고 있는 이 조직 지도부, 제1장 최고의 권력인데 잘렸어요.
태종수 군수공업부장인데 잘렸어요. 그리고 노광철 전 인민무력부장인데 지금 아직은 위원직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직책은 그만둘 것 같습니다. 리영길 위원직은 가지고 있으면서 직책을 만든 것 같아요. 뭐 아무 할 일 없는 것이죠. 최부일 인민보안성 경찰청장 정도 되겠죠. 이 사람도 잘렸어요. 이게 1월 2월 3일까지 있었던 그런 변화였고 그것을 지금 확정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잡고 막힙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 신변 이상 징후 직후에 나타나는 강경정책 천명이 바로 1994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때의 데자뷰가 지금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때 김일성과 김정일이 서로 간에 권력투쟁을 하다가 1992년도에 김정일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보는 게 정설이죠. 그렇게 해서 90년대 연장하는 헌법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그로부터 3년 동안 유훈 통치한다. 그리고 그 유훈 보직이 끝내고 98년도 자기가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았음을 알리는 헌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대포동 미사일 쏘고 완전히 대외 강경책으로 바뀌었죠. 보시면 김정일의 집권과 군부의 성장인데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개혁개방을 꾀하던 김일성이 1994년 7월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직후에 김정일이 군부 강경파와 손을 잡고 선군 사상을 표방했다. 1995년 1월 초소 시찰 이후에 선군 정치가 공식 문건에 등장하고 당 국방위원회를 국가운영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이후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벼랑 끝 전술로 권력 기반을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김일성. 그런데 개혁 개방되고 나면 자기의 최고 지도자 등극이 애매해질 것을 우려한 김정일의 암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주식들 많이 했지요. 어쨌든 갑자기 묘향산 특강에서 심근경색으로 아주 애매한 여러가지 정황 속에서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정일이 그때부터 완전히 강경 대응을 하면서 모든 권력을 군인들에게 다 받아주고 선군 정치란 것을 만들었고 자신은 자기 아버지처럼 주석이나 수령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은 국방위원장. 그래서 이 모든 북한의 통치는 국방에서부터 국방위원회에서 통치한다. 그래서 국방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통치를 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강경 노선으로 막았었습니다. 98년도 대포동 미사일 쏘면서 그때 94년도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었는데 곧만 붙여왔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 클린턴 미국 자택에 빠져 다리를 붙잡고 말렸죠. 그리고 지금 정말 힘들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로를 점수로 북한에 다 갖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그 경수로 만드는 비용 우리가 다 해주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 원자로 두산중공업에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만돈대로 쓰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북한은 겉도 대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핵무기를 설계해서 최대 100개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이번 주와 장면에서 핵무기 숫자를 더 늘리겠다. 나머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북한은 이제 벼랑 끝 전술이란 전술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군사위의 회의 직후에 나온 직원들인데 바로 SL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력화 임박이다. 이게 당국자를 인용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미 1차 북핵 위기 때 대포동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다른 언론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신형 진수가 임박했다는 신호에 따라 군 당국이 추적에 총력을 기울인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제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한두 달 내에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등장할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작년 7월 공개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에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있는 길이 192건물 내에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 역시 북한이 완성된 신형 잠수함을 언제 공개할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한두 달 내외라도 가능하다고 보도들을 합니다. 바로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기자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군에서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 자료들을 가지고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익명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10월 10일치 155주년 당창건 기념일 이때 분명히 뭔가 할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필요에 의하면 지난 7월쯤에라도 지금 소리가 났다. 이 이야기를 군에서 했다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강경정책으로 선회를 할까요? 협상 없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협상 모습은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지금 갑자기 정보사회를 열어가지고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핵무기를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지금 무장을 세팅을 해놓고 유지하겠다. 이 말은 뭐냐? 야 이거 핵전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직후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이런 작대기를 들고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를 계속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저도 노스코리아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폭스 노스코리아 복수의 북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북한 사람들 김정은하고 아니고 북한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탑당원입니다. 김정은이 끝났을 것이고 김정은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대화는 김정은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는 지금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하고 코리안스라고 해요. 모니터와 해프닝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나와서 지금 했는데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자꾸 지켜본다는 말입니까? 이게 언제 했던 이야기냐?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나와가지고 이 작대기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게 보도가 나온 직후에 CBS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은이 나와서 지금 조사위원회를 하고 브리핑을 스스로 하는데 저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한 사람들하고 로스쿨을 하고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와 해프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4월 이후 그러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한 그 4월 이후에 북한 고위급에서 흘러나오면 정말로 모호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잘 있기를